그런데 이렇게 기사님과 뭔가 좀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사님께서 아유 그래도 이거 너무 이렇게 적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실랑이가 붙는 경우에는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법원을 꼼꼼히 저도 따져봤는데 아, 네. 예, 법원이 유실물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상금은 이제 감사의 표시로 고맙습니다 이거죠. 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에서 물건값의 5에서 20%. 그러니까 구입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따져가지고. 현재 가치에서.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만약 50만 원짜리 휴대폰이다. 네. 라고 하면 이제 2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사이가 되겠죠. 네. 되겠고. 근데 문제는 비용인데요. 비용 같은 거 돌려주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돌려받는 사람이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음식을 딱 점심 먹고 상암해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휴대폰이. 근데 그렇게 되면 택배로 좀 보내주십시오. 오토바이로. 이렇게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퀵 택배 서비스. 비용은, 예, 퀵 서비스 같은 경우는 누가 비용 내느냐. 법으로 따지면 택배, 그러니까 착불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당연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 택시기사분이랑 연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그냥 통상적인 택배, 오토바이 택배 플러스 보상금. 이 법에 나와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이제 대충 이제 오토바이 택배보다는 좀 높은 금액, 그러니까 택시 비용 뭐 왕복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최대 10만 원 보상금, 예. 아까 이제 5에서 20%, 네. 50만 원 핸드폰이. 예. 그래서 실제 제 주변에서는 제가 이건 들어봤는데 10만 원 드린다는 분도 꽤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핸드폰 100만 원 안팎 주 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꽤 비싼 건데 찾아주신 거니까 성이 사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신다는 분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돌려받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받았는데 물건에 파손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됐거나 와. 혹은 돌려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갑자기 안 되거나 어머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법에서는 이제 대신 보상금 받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잘 보관해라는 겁니다. 예. 네, 잘 보관해야 되고 잘 보관하지 않을 때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돌려주기로 한 사람의 책임이 따르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그런데요. 그러면 뭔가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분께서 좀 일정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안 돌려준다. 갑자기 연락을 뚝 끊는다. 이걸 어떻게 해요? 내 핸드폰 최신형 완전 지금 100만 원짜리 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갈 때 절도죄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안 줄 때는 이제 잃어버린 물건을 법에서 점유 이탈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점유 이탈 횡령죄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해수욕장 예. 사례를 봤죠. 근데 거기서 이런 경우가 매년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해수욕장에서 귀금속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져요. 아, 이렇게 네네.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금속 탕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파릅니다. 어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한 분씩 꼭 나타나는데 그런 분이 대표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아. 저도 저도 옛날에 이제 네네. 법대에 다녀봤는데 네. 이게 재밌는 죄잖아요. 처음이탈 횡령죄. 그러니까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함부로 주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그럼 죄가 어느 정도로 받나요? 그래서 점유이탈 횡령죄 택시기사분 안 돌려주면은 최대 징역 1년 이하 징역까지 됩니다. 아, 그럼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연락이 뚝 끊긴다든지 이런. 그렇죠. 인적 사항이 저렇게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신고돼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 근데 택시에서 잃어버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럴 수 처벌이 있어요. 어려운데 그건- 예를 들면 택시에서 잃어버린 게 확실하고 그래서 또 뭐가 남아있으면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연동돼 있습니다. 네. 물건을 가장 많이 내리는 게 이제 택시 많이 내리잖아요. 사실 버스도 내리지만은. 근데 진짜로 저도 지갑 이 정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어떻게 연락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때 제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티머니로 보통 많이 계산하는데 예. 티머니와 현금으로 나눠서 보면은 티머니 같은 경우에서는 티머니 고객센터가 있는데 1644-1188번이 있습니다. 1644-1188. 네네. 거기 전화 거시면은 이제 티머니 카드 번호 알려주면은 차량 번호가 이제 알려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차량 번호가 만약 법인카드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연락하면 되고 오. 개인 카드 같은 경우 개인 카드 고객센터가 따로 있는데요. 네. 1544-7771 1544-7771. 예, 거기로 전화 걸면은 이제 택시기사 번호 알려주기 때문에 연락하면 되고요. 네. 문제는 현금으로 계산할 때가 좀 복잡.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애매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이제 유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로스트 112라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갑을 그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다행이었네. 그래서 치씩 나오고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받아도 영수증 안 받아도 신용카드는 결제 기록이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금방 찾아요. 요즘은.
가상 콜센터 120으로 전화해도 안내를 해주세요. 저는 120으로 전화했어요. 아. 근데 이제 현금이 문제인 거죠, 현금이.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내더라도 영수증 받아라. 그럼 거기에 택시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우, 되게 현명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는 거죠. 우리 똑똑하시네, 우리 안 소장님. 네. 네.